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문제에 대해 영국 내에서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공신력 높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앤디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트넘의 선수단 영입 책임자인 요한 랭 디렉터와 이적 시장에 대해서 미팅을 가졌다고 직접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의 2025년 선수단 리빌딩 계획을 총정리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고, 또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 내 이적 뉴스 전문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주전급 자원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후계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정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의 최신 보도를 총정리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사항에 대해 언론에 흘리고 있는 이 정보의 의미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일요일에 있을 풀럼과의 경기를 앞두고 사전 공식 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 랭 디렉터와 미팅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더 스탠다드 토트넘 담당 기자인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서 보도했는데요. 먼저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과 관련해서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와 이미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영입하고 또 그 이후 여름 이적 시장까지 어떤 긴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볼 수 있겠죠.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은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 1월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구체화된 사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현재 토트넘이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치러야 하는 상황, 실질적으로 영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 일요일 낮 경기가 12월 내내 이어지거든요. 이러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 미키 반더벤이 모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주전 골키퍼인 굴리에모 비카리오도 발목 수술을 받으면서 몇 달간의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또 미드필더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잉글랜드 내 대회 7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아서 징계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뎁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아직 이 선수단으로 경기를 치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선수가 쓰러지게 된다면 1월 이적 시장에 선수를 급히 데려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일단 지금 시점에선 당장 꼭 영입해야 한다라고 지목한 선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발 부상도 있지만 햄스트링 부상도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최근 2경기 결장에 이어 풀럼과의 경기 출전도 희박하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유망주인 마이키 무어도 바이러스 감염에서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 포지션에 걸쳐서 뎁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키 반더벤 같은 경우도 폴 오키프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에이전트 출신 정보원에 따르면 12월 중순 복귀가 예정된다라고 했던 발표 이후 1월까지 좀 이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 최근 토트넘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훈련에 복귀한 미키 반더벤의 모습을 공개하긴 했지만 사실 벤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복귀시키자, 좀 더 쉬게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예 부상 재발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2월 말까지 좀 더 쉬게 하고 내년에 출전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운다며 많은 부분이 이적 시장이 열린 그 당시 시점 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로메로와 반더벤만이 복귀할 수 있다. 즉 1월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복귀가 확정된 유력한 선수가 로메로와 반더벤인데, 이 자리는 데이비스와 드라우신이 있으니까 센터백 보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점에 센터백이 또 다치거나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계획이 바뀔 수는 있겠죠. 어찌됐거나 히샬리송도 새해가 되면 돌아올 것이고, 팀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정도 도전 위치에 있는지, 어느 대회에 살아남아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한 랭 디렉터와 1월 이적 시장의 전략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적 시장에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한 것이나 여러 비즈니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항상 1월 이적 시장은 까다롭고 또 각 다른 팀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스몰 스쿼드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소화된 선수단으로 이 클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기 일정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큰 규모의 선수단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경기력 내용뿐만 아니라 부상자 증가율이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팀도 부상자가 많지만 많은 다른 클럽들도 그렇다면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대표팀 경기든 클럽팀 경기든 경기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가 부상자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팀 내 최고의 선수들이 빠진 채 경기를 하면 경기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큰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쿼드로 올 시즌을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은 있지만 우리가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블 스쿼드 내지는 더블 스쿼드에다가 트리플 스쿼드까지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도 요한 랭 디렉터와 의견을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포지션별로 3명 정도의 선수를 둬야지 한 명이 다치더라도 과밀한 일정 속에서 더블 스쿼드로 로테이션이 가능해지니까 포지션별 3배수 즉 33명 정도의 확실한 1군 선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의 이적 시장 상황을 취재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29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 오늘 총정리한 이적 시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것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요한 랭 디렉터다. 지난 10월에 막 합류한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가 물론 다니엘 레비 회장과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왜냐면은 예산 문제를 결국 결정해서 정해진 선수, 그 선수 옵션을 추리고 또 파악하고 선수 자체를 분석하고 또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영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후보자를 만드는 것은 요한 랭 디렉터이지만 그 후보자들 중에서 토트넘이 정말 어떤 선수에게 얼마의 돈을 쓸지를 레비 회장이 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레비 회장이 어떤 선수인지 또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의 1차 과정을 관여하진 않는다. 그래서 랭 디렉터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치 않는 선수가 토트넘에 오거나 또 나갈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의 선수영입 프로세스가 업데이트됐고 현대화됐다라고 잭 핏브룩 기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매각하려고 하는 현재 선수단의 중요 선수는 누구냐? 굳이 세리오 레귤러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가면서 임대 계약으로 가긴 했지만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 급의 조금 주전급으로 뛰던 선수들 중에서 정리 대상이 된 것은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의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27살의 나이이고 계속 부상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팀 내 존재감이 없는 데다가 솔란키가 이미 최전방에서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도 이미 충분한 보강이 됐고 또 추가적인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물론 부상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팀도 히샬리송 영입하지 않을 테지만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올 후반기에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서 경기력이 괜찮다, 사가도 된다 이런 것들만 증명을 하면 매각을 할 것이다. 내년 여름에 어떤 팀으로든지 매각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 만료가 임박했지만 그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선수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3명의 현재 팀의 주축 베테랑 선수가 언급이 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토트넘의 최장수 선수인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가 먼저 얘기가 되는데요. 잭 핏브룩 기자가 직접 각각의 선수에게 보도한 내용 그대로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지만 두 선수 모두 구단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통해서 2025-2026 시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발동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31살의 데이비스와 32살의 손흥민 선수가 내년 이맘때 즉 다음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여전히 토트넘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데이비스의 경우야 이런 여지가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고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가운데 디 애슬레틱 즉 토트넘의 구단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기사를 쓰는 토트넘 담당 기자의 생각은 꼭 그런 이유가 아니다. 팔려고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쓰려고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선수단 내에서 많은 경험을 잃었다. 이미 팀 내 베테랑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라커룸의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토트넘의
차세대 선수들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2026년 여름이 됐을 때 FA로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입한 선수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실질적인 인수인계 역할을 위해서라도 1년 더 뛰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즉 2025년 여름에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손흥민 선수 너네 어차피 팔 거잖아. 1년 연장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싸게 내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팀들에게 아니야. 우리 1년 더 쓰고 FA로 나가더라도 팀에서 베테랑 존재 중요하고 리더십 필요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안 팔아도 돼. 그러니까 너네가 원한다면 더 큰 이적료를 내놔. 아니면 더 좋은 선수를 우리에게도 줘.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토트넘 구단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적 협상에서 열세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실제로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즉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금액에 매각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면 그냥 우리가 안고 죽을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FA로 내년에 내보내더라도 그냥 데리고 있을게. 1년 쓸게. 요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적시장 협상에서 최대한 좋은 조건을 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티모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1년 임대를 이제 연장을 해서 내년 여름까지 임대가 돼 있잖아요. 다만 토트넘이 베르너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 여전히 완전 영입 옵션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더 임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다 보니까 완전 영입 옵션 금액이 낮아졌어요. 850만 파운드라는 꽤 저렴한 금액으로 완전 영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 측면에 이미 손흥민, 베르너, 오도베르, 양민혁, 무어 많은 선수가 있는데 베르너의 완전 영입 옵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상황은 손흥민 선수가 2025년 여름에 떠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팀 내 베테랑 선수로 분류될 수 있는 베르너의 존재가 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새로 올 선수들, 새로 포스트코로 감독의 전술에 적응할 선수들, 그리고 선수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고 국제 경험이 풍부한 선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남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완전 영입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더더욱 베르너를 850만 파운드에 완전 영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양민혁 선수가 1월 달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DS레틱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양민혁 선수 겨우 18살이지만 2024 시즌 K리그 1에서 양민혁 선수가 12득점 6도움으로 무려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근 열린 2024 K리그 대상에서 MVP 후보에 올랐던 것은 비록 조현우 골키퍼에게 내줬지만 영플레이어 상을 예약된 수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상을 했거든요. 이 양민혁 선수가 12월 16일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른 복귀를 요청한 것은 양민혁 선수가 와서 당장 12월에는 경기를 뛰지는 못하지만 직접 포스테코 감독이 양민혁 선수의 기량과 지금 당장 1군 선수단에 합류해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쓸 수 있을지를 체크하고 파악하고 나서 1월 이적 시장에 이 측면 공격 자원, 특히 오도베르가 거의 시즌 아웃 상태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관리해주면서 뛰고 있고 베른더 같은 경우도 언제 부상이 또 생길지 모르는 상황, 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마이키 무어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를 스쿼드 안에 포함시켜서 1군 자원으로 믿고 가도 되겠다. 그렇다면 측면 공격수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시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2025, 2026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도베르도 회복을 할 거고 또 양민혁 선수도 있고 무어도 있고 베르너의 여부도 발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선수 영입 거론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 토트넘이 경험을 위해서 어린 선수들을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1년 더 우리가 FA로 내보내더라도 데리고 있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게 더더욱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점하기 위한 수사라고 봐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기 계약이 아니라면 그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는 내년 여름에 어떤 상황이든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라인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이 이미 지난해 하이두크 스플리트에서 크로아티아 최고 센터백 유망주로 불리는 루카 부주코비치와 계약을 했어요. 16살일 때 계약을 했고 지금 17살이 됐는데 현재 벨기에 1부 리그인 베스텔로로 임대되어서 뛰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어린 나이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로아티아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고 이미 유럽 최고의 수비 유망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2월 말이 되면 18세 생일이 지나기 때문에 국제 축구 유소년 이적 규정을 이제
피하면서 넘어서면서 토트넘 선수단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내년 여름 2015년 여름에는 부슈코비치 역시 양민혁 선수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1군 스쿼드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추가적인 센터백 영입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독일 내에서 공신력이 높은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파트릭 벨거 기자가 최신 이적설을 소개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잉글랜드 국적의 도르트문트 윙어 제이미 기튼스 영입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토트넘의 기튼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은 나왔지만 조금 더 믿을만한 매체에 믿을만한 기자가 보도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요. 물론 기튼스 영입을 토트넘이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아스널, 리버풀, 첼시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기튼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도르트문트의 제바스티안 켈 스포츠 디렉터는 이미 1년 전에 기튼스의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을 했고 연봉도 보너스 포함해서 상향해줬고 그러면서 바이아웃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억 유로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튼스의 이적료가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지만 그 정도 금액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산초와 벨링엄, 잉글랜드 유망주를 본인들이 영입을 해서 잘 팔았던 바 있는 도르트문트니까 기튼스 역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처럼 도르트문트가 영입한 기튼스는 런던 태생의 잉글랜드 현 21세 이하 대표 선수인데 이 선수 레딩 유스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맨체스터 시티 유스팀으로 옮겼고 맨시티에서 최근에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1군 경기 출전할 그 자리가 없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유스팀으로 옮겼고 그리고 나서 도르트문트 1군에 바로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2004년생으로 올해 20살이고 177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속도, 힘 모두 좋은 선수이고 기술도 좋고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토트넘이 노린다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윙어다. 즉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그대로 맡을 수 있는 선수이고 오른발 정발 윙어도 가능하고 세컨드 톱 최전방까지 현재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전술에서 무한 스위칭 속에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홈그로운 대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토트넘이 리빌딩 과정에서 잉글랜드 대표 선수, 잉글랜드 선수를 또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결이 돼요. 최근에 거론됐던 잭 그릴리시나 제이든 산초 이런 선수들도 잉글랜드 선수이고 홈그로운 요건을 충족한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 그 대안으로 언급이 되고 또 거론이 됐는데 그 선수들보다 비쌀 수 있지만 오게 된다면 또 토트넘의 차세대 스타가 될 수 있는 제이미 기튼스 새로운 7번을 맡을 수 있는 선수겠죠. 이 선수 이미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로 2022년에 유럽 챔피언에 등극을 했었고 맨시티 유스 시절에도 또 도르트문트 유스 시절에도 유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었고 정말 수많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은 도르트문트 1군의 핵심 자원으로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11경기 주로 교체로만 뛰면서도 3득점 3도움을 올렸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더 뛰어난 활약 5경기 만에 4득점 1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토트넘의 영입 대상이 커트 오프사이드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매체에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기사에서 언급이 되는데 물론 여러 기자들이 이 선수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토트넘이 레체,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린 윙어 파트릭 도르구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첼시도 영입 전에 뛰어들었고 오히려 첼시가 더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 토트넘이 원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르구가 덴마크와 나이지리아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이미 덴마크 대표로서 4경기를 출전하면서 덴마크 선수로 이제 유럽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이 도르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04년생인데 왼발잡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어요. 즉 반대발 윙어로 오른쪽을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토트넘이 좌우 윙어를 정발 윙어도 두기도 하고 반대발 윙어도 두기도 하고 현란하게 스위칭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즉 이 선수 역시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존슨과 경쟁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왼쪽 윙어로도 뛸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윙백 역할도 가능하고 심지어 포백 상황에서 풀백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정발로 뛰게 되니까 왼쪽 윙백이나 왼쪽 풀백이 되겠죠. 조금은 기복을 보이고 있는 우도기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도기의 보결이 아닌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즉 우도기의 역할뿐 아니라 측면 공격수, 측면 윙백, 측면 풀백 모든 이런 측면 좌우 자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성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이미 레체 주전으로 세리아 12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고 이렇게 좌우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윙백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선수가 오게 된다는 것. 도르구와 이 기텐스를 원한다는 것 자체는 손흥민 선수 이후의 시대를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자체 육성 유망주인 마이키 무어도 있고
또 오도베를 영입을 했고 양민혁 선수도 오는데 여기에 기튼스 도르구까지 온다? 그리고 돈 존슨이 있는 상태에서 베르너의 계약을 완전 영입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면 측면 뎁스가 너무 많아져요. 트리플 스쿼드를 넘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기튼스, 도르구, 양민혁, 오도베르가 모두 좌우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요. 무엇까지도 마찬가지죠. 즉 좌우 측면 자원이 아주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최전방은 히샤리성을 판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랭크셔라든지 지금 임대에 가 있는 벨리스, 스칼렛 같은 선수들도 돌아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서 즉 공격 라인 위주로 지금 많은 영입 보강이 진행되고 있다. 도르구는 말씀드린 우도기의 자리도 볼 수 있고 센터백 라인은 부주코비치도 올 거고 애슐리 윌리엄스도 임대에서 복귀한다면 세 번째 옵션으로 충분히 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소문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물음표가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기튼스, 도르구, 베르너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양민혁 선수가 합류하는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해서 토트넘은 분명히 내년 여름 매각의 가능성을 꽤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모두 정리되기 위해서는 토트넘의 올 시즌 성적과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영입을 위해 움직일 다른 어떤 팀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의 경기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에 있을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한준TV 입중계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어질 다양한 영국 현지, 유럽 현지의 이적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펼쳐질 이적 소문에 대해서도 한준TV의 독점적인 팩트체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